서울중학교 48명, 아마 이분들은 한강전투에 많이 참전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 농업중학교, 그리고 군산상업중학교 45명, 순창 농림중학교 37명, 서울중학교, 나중에 서울고등학교가 됐습니다만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소년병들은 이 학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주로 이 낙동강 주변에 대구 경북지방에서 많이 참전을 했는데 2,5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4살에서 18살 사이. 그때 M1 소총을 짊어지면 키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 소년병이 이렇게 많이 참전하고 이렇게 많이 전사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지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주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학하는 사람들도 귀국을 한다.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오히려 본국에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뭐 이런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희생했던 분들이 한국에 계시고 특히 이 지역에 계셔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의 이 오른쪽을 막아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이것을 알리는 일에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소홀해졌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은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6.25 60주년이니까 포항에서는 특히 이 학도병, 소년병들의 이 어그를 많이 기려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포항하면은 포항제철 박태준 씨 이런 이름으로 기억됐는데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이렇게 또 자랑이 하나 더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상당히 그 도시가 함께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다 해가지고 그 도시 사람 전체가 같이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욕을 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그게 책임을 지고 그 대통령이 잘하도록 밀어주는 게 첫째겠죠. 두 번째는 잘 못할 때는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잘할 때는 밀어주고 잘 못할 때는 충고를 해주고 더구나 여기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 되시는 분이 여기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아름아름으로 다 통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선 청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데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겠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기에는 이 포항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2013년에 퇴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공은 앞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점수를 매기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은 뭐 20% 30%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60점 이상은 받을 뿐입니다. 특히 취임해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해가지고 잘하면은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로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썼고 특히 한미 간에 균열되어 있었던 이 관계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최소한 60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에 있을 때도 항상 50%는 돼야 되는데 왜 50%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요새 드디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정 있는 설득이겠죠. 우정 있는 설득. 하나를 대해야 된다. 거기에 뭘 하나를 대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써 붙인 대로 법치를 세워야 된다. 법치를 세우면은 아마 80점, 90점 받아서 법치를 세우고 물러나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과 비견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를 세우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박아놓은 소위 대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뽑고 나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세종시라는 대못이 있죠. 이 세종시라는 것은 내력이 어떻게 되냐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노무현 진영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충청도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신행정 수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고 수도를 몽땅 옮기는 거예요. 대법원도 옮기고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행정기관도 옮긴다고 하면서 천도라고 해야지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지 왜 신행정 수도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분들이 그런 말을 별로 듣지 않고 노무현 씨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이석연 변호사라고 지금 법제처장 하는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위헌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니냐.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도를 옮기는 것인데 수도 옮기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걸었더니 헌법재판소가 오랜만에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 헌법적 내용이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게 없더라도 이미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 옮기듯이 서울로 옮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고 이것은 수도 옮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한나라당은 당시 박근혜 씨가 대표를 할 텐데 이쪽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길로 단념을 해야 될 텐데 또 노무현 정부가 꼼수를 썼습니다. 행정기관에 반만 옮기겠다. 이제는 반은 서울에 두고 반은 옮기겠다. 이게 뭡니까? 수도 분할이죠. 수도 분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의를 해줘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까 최근 이야기대로 대통령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부당하냐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수도라는 것은 그게 사법, 행정, 그리고 국회의 핵심 기능이 수도에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이 편해지죠. 그게 두뇌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넓은데 행정기관은 국회는 대법원은 다 와싱턴에 모여 있습니다. 와싱턴에. 한국은 좁은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모든 기관은 서울 광화문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경기도 과천에가 있어요. 과천에. 아주 불편합니다. 국무회의 할 때 장관이 서울까지 오는데 미리 출발해야 되니까 교통체증 걸리면 큰일 나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일부가 충청도에 가 있다. 그럼 수도 기능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 것이죠. 더구나 이걸로 충청도 사람들이 듣고 올 게 별로 없어요.